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유통 마케팅 고객 관리 들어가도록 하죠. 제17강입니다. 그죠? 제17강 제2절 160페이지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관리입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치시는데, 밑에 이 고객과 소비자,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고객이란 현재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소비자란 장래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 고객이 분류는 이제 고객의 가치를 소비하는 실질 고객으로서 최종 고객, 기업 외부에서 가치 생산을 촉진하는 협력 고객 또는 우리가 매개 고객,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가치를 생산해주는 내부 고객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객 관리에 의해서 이제 본다면 고객 관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DB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고객 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서 우리가 원 투 원, 그죠? 그래서 1대1 마케팅을 하죠. 1대1 마케팅 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고객 정보의 수집과 활용입니다. 수집과 활용. 자, 여기는 이제 이 POS라고 하죠. 포스라고 합니다. POS 데이터의 수집.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수집. 자, POS에다 이제 밑줄 쳐보시면 우리가 포스라고 보통 합니다. 포스. 자, 그래서 그 판매 시점 관리라고 하죠. 보통. 판매 시점 관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산대에서 상품을 우리가 계산하고 결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발생한 거를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포스 시스템은 주로 소매 점포의 판매 시점에서 수집한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재고 관리라든지 제품 생산 관리, 그 다음에 판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정보 의사소통을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생산 쪽을 돕는 겁니다. 판매 활동도 돕죠. 그래서 포스 시스템의 밑에 의해 보시면, 자, 포스 시스템에서 바코드라는 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바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 우리가 유통 정보에서 바코드가 나옵니다. 상품 정보를 통해서 신상품 도입의 성과나 홍보 및 광고 효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이라는 것이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민감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포스라는 자체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가격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우리가 수요량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민감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염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고객 정보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포스 데이터에 담겨진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점포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이미지에 적합한 상품 구색 또는 판매 계획 등이 수립된다. 즉, 우리가 철수해야 되는 상품과 새로운 신규 상품 또는 취급 확대 상품을 결정하는데 포스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매출 관리, 상품 구색 계획 또는 진열 관리, 판매 촉진 계획, 발주, 재고 관리 등에 관한 상품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와 자동 발주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품 관리예요. 단품 관리. 이 단품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단품 관리는 이제 SKU라고 하죠. 그래서 단품 관리를 통해서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고 관리. 우리가 앞쪽에서 왜 ABC라는 관리를 배웠잖아요. ABC.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A가 20%에서 80% 매출액, 이 부분을 재발주할 때 매입량을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포스 데이터로부터 얻은 우리가
그 단품별 판매 수량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고 단품별 재고, 진열 단위 등을 고려해서 재고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품질을 방지하는 적정 발주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인력 관리도 포스 시스템을 해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종업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LSP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스케줄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인력 수급 계획 등도 한다. 그 다음 이제 4번의 고객 관리는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고객 속성 정보, 성별, 남자라든지 여자, 연령, 주소, 직업 등 고객 신상에 관한 정보, 상품 이력 정보, 구입 상품, 수량, 금액, 거래 횟수 등에 관한 정보는 고객별 관리 및 판촉 활동을 통해서 고객 정보의 확보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CRM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고객 관리죠. CRM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판촉 활동에 활용이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고객 응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 기법, 고객에 대한 응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교재 162페이지죠. 자, 고객 응대 기법. 자, 고객 응대 기법은 어떻게 있느냐? 자, 우리 고객 응대에 대한 기본이 접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MOT는 이제 고객과 기업이 접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T는 고객 접점 서비스, 결정적 순간 또는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자, 고객 접점 서비스란 고객과 서비스의 요원 사이에서 짧게 15초 동안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15초 동안에 고객 접점에서 최일선 서비스 요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 상품을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사실을 고객에 입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적 순간이란 고객이 기업 조직이 어떠한 측면과 접촉하는 순간이며 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미음번에 보시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객 접점에 있는 서비스 요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강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비스가 순발력 있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OT의 특징은 그냥 밑줄만. 자, 고객의 조직이 어떤 일명과 접촉하는 일로 비롯해서 조직의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 어떤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사건. 중요성은 이제 고객과의 많은 접점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쁜 인상을 준다면 그것으로 고객은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밑에 권한위임. 자, 고객과의 접점에서 종업원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고객에 대한 배려. 기업이 세부적인 적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MOT 개선에 대한 그 시 고려사항은 처음부터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불량이 발생하면 빠른 회복은 역전의 기회입니다. 서비스 개선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 마케팅과 MOT 분석도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실제 고객 이탈에 5%를 줄이면 최소 25% 수익의 증대를 얻을 수 있다. 자, 만족한 고객은 약 4에서 5%의 친지에 언급하는 반면 불만 고객은 평균 9에서 10명의 친지에게 이야기하고 그중 13%는 20명에게 언급한다고 한다. 자, 고객이 5명이 불만이 있으면 또 그중 1명의 고객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 고객의 50%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며 불만 토로 고객 중 45%는 현장 담당자 이야기하며 나머지 5%만이 회사한테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었던 고객보다 신속하게 불만이 해결된 고객의 충성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충성도는 25% 감소하며 불만 처리에 만족하면 75%가 계속 거래가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게 중요해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 관리에 5배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우리가 유지가 중요한 거죠. 유지가. 그래서 신규에 대한 고객의 창출에 우리가 5분의 1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5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다.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에 5배의 비용이 들어간다. 신규 고객은. 그 정도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에 대한 단계는 그냥 체크만. 자, 고객 대기는 고객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천다이징 같은 쾌적한 공간 관리, 매장 연출, 그리고 적절한 판매원의 배치와 판매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미근본의 마지막에 바른 대기 자세는 단정한 용모와 밝은 표정의 연출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은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즉 판매를 위한 본론에 진입하는 단계를 말하죠. 접근은 이제 실질적인 판매의 출발점이고, 접근의 고객이 이제 판매 담당자에 대한 짧은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판매 활동의 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판매원의 운명은 고객을 만난 최초 30초 내에 결정이 되고, 그것은 판매원 자신의 수중에 달려 있고, 넓은 뜻에서는 이제 판매는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본다면 보다 가깝게 고객에게 접근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프로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객 욕구에 대한 결정도 그냥 밑줄만. 판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 담당자는 고객의 욕구의 이해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발견하고, 판매 담당자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판매 담당자가 고객의 욕구를 최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품을 발견해 판매가 성공할 수 있고요. 자, 판매 제시입니다. 판매 제시는 이제 상품을 고객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사용해 보도록 하도록 이렇게 상품의 실현 제시와 설명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판매에 대한 제시는 뭐 담화라든지 경청, 제스처, 그다음에 전시 그 밖의 행동에 관한 어떤 결함에 의존하면서 예상 고객에게 설득적인 어필을 행하고요. 자, 판매 결정은 판매 결정이 클로징 더 세일입니다. 판매를 한다는 거죠. 클로징으로. 그래서 고객이 구매 결정의 결단을 내리도록 판매 담당자가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의 대금을 수령 입금까지 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이 결정이라는 클로징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판매 계약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사실상 획득하는 행위예요.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판매 결정은 판매 단계의 만족스러운 완성에 대한 단순한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판매 결정의 주요 부분은 가격의 결정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판매원들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구매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클로징 종교를 일으키고요. 판매 마무리는 밑줄 치면 대금을 수령, 입금하고 상품의 포장과 인계 그리고 전송까지죠. 사후 관리는 AS죠. 우리가 이 반품 취급과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구매 후 불만족에 대한 감소를 시키고 고객 지향성에 입각한 적극적인 처리 자세가 요구되더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클레임입니다. 고객의 우리가 고객 응대 기법을 봤다면 고객의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이죠. 그래서 컴플레인에 대한 의뢰는 그냥 밑줄만. 컴플레인 또는 클레임 사항은 판매 사원의 시간과 사정에 관계없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판매 사원이 이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서 고객의 불만을 그대로 경청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클레임에 대한 의의는 컴플레인에 대한 것은 고객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또 구매한 상품에 관해서 품질, 서비스, 수량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 고객의 불만과 오해, 편견 등을 해결해 주는 일을 컴플레인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판매 사원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컴플레인 처리는 회사의 신용을 더 높여주고 고객과에 대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추세는 어때요? 우리가 추세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판매원 사원들이 부주의로 부성의로 인해 고객의 컴플레인을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의식이 변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원인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부가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맞물려 컴플레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만족을 못하면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기관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자꾸 나타나니까 컴플레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처리 방법이 예방책을 또 숙지해야 되죠.
그래서 컴플레인의 발생으로부터 해결되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를 이제 점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자, 출제는 요걸 이제 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에 167페이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별표로 쳐놓을게요. 167페이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자,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 2번 컴플레인에 우리가 컴플레인의 그 유형과 중요성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불만족한 고객이 취하는 행동 유형, 우리가 불만족한 고객이 취하는 행동 네 가지인데요. 직접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 자, 이는 해당 업체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에 기업의 사과와 함께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고객은 자신의 불평을 전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죠. 이것을 이제 가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불평하지 않고 소비의 결과를 운명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분노하는 고객은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인 불평의 정도를 넘는 겁니다. 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불평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평 행위를 취하는 고객,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소비자에게 경고하거나 구매 중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구매 보이콧 등 사적인 행동을 취하고, 또한 소비자원 등 공식기관이나 방송국에 공식기관, 우리가 민간단체의 불평을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 수동적인 고객, 분노하는 고객, 불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편 행위를 취하는 고객 정도는 꼭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내라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컴플레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이해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밑에 점을 가시면 고객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서비스가 충분하고 고객에 대한 욕구 충족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불만족한 고객의 대부분은 말없이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없는 고객으로 하여금 또 말을 시켜 그 마음의 진실을 또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 그렇게 보죠. 자, 컴플레인에 대한 발생 원인은 그냥 참고만. 자, 이것도 이제 판매자 측의 잘못된 의한 발생 원인으로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충분히 이제 그 용어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밑줄만 쳐보세요. 자, 품질 불량. 불량품이나 불만족스러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불만과 더불어 교환을 요구합니다. 아, 나 이거 반품해달라. 이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교환을 회피할 때 이 컴플레인은 발생을 합니다. 판매사원의 고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분칠전. 자, 판매사원이 거만스러운 언행이라든지 고객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무시행위, 부칠전 등 컴플레인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무성의한 고객 접객이 성의 있는 접촉 대응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정보 제공의 미흡. 자, 판매사원의 부족한 상품 지식이라든지 이난 잘못된 상품 설명은 상품 사용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품의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고객이 예상 외로 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컴플레인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상품 지식이 결여죠.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품 관리의 미흡, 제품의 이동, 진열 등의 불량품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로 권한다든가 강권이나 강매 이런 것들, 무리한 판매 권유, 그 다음에 교환 환불, 단기간의 이해에만 집착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회피할 경우 컴플레인을 발생시키고 고정고객을 잃게 됩니다. 단기간의 이해 집착, 단기간의 이해는 이제 이익이죠, 그죠? 약속 불이행해서 지키지 않는 고객과의 약속, 수리수선 미흡, 잘못된 수리수선, 거래 조건, 뭐 거절되는 신용카드, 어떤 카드는 안 된다, 뭐 상품권을 거부한다든가, 표시 광고, 가격 및 용량의 잘못된 표시 광고도 고객의 불만을 발생시키고요. 일처리에 대한 미숙, 그 다음에 뭐 주차 같은 거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고객 측의 잘못에 의한 발생 원인은 제품, 브랜드, 매장, 회사 등에 대한 고객의 잘못된 지식과 인식, 고객의 기억착오로 인한 마찰, 고객의 고압적 태도와 감정적 반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할인, 거래 중단, 교환 등의 이유로 고의나 악의에 의해서 제기되는 불만. 자, 컴플레인 처리는 밑에 2번의 컴플레인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만 체크하세요. 컴플레인의 원인 파악과 넘기시면 컴플레인의 불만 처리에 대한 경로도 그냥 밑줄만. 판매사원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컴플레인은 판매사원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매장 책임자나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면 돼요. 판매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리를 직접 현장에서 하는 거죠. 판매 사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컴플레인은 매장 책임자한테 보고해서 처리하고요. 자, 컴플레인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평사항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서 밑에 원인을 분석합니다.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해결책을 전달한다. 그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이제 검토하겠죠. 그다음에 고객 불평의 처리 방법은 이제 MTP법이라고 하는데 3변주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를 바꾼다는 거죠. 이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을 바꾼다. 맨, 판매 담당자, 판매 관리자, 타임을 바꾼다. 시간, 즉각 처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장소, 플레이스를 바꾼다. 판매 장소를 이제 사무실, 소비자 상담실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요. 컴플레인 마케팅은 이제 밑에 그 중요성이 기억, 고객 불만족 관리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오른쪽에 그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점에 보시면 즉 조용한 고객은 만족한 고객과 불만족했으나 불평하지 않는 고객으로 분류가 되겠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컴플레인 해결에 대한 효과는 마지막 두 번째 점에 따라서 반복되는 컴플레인과 고객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데이터베이스화. 자, 우리가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게 이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 시에 이제 공유, 전파하고 재발되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케팅 수단을 활용돼서 컴플레인 마케팅 전략을 실시합니다. 자, 컴플레인의 유도 방법은 자, 불평 제기의 통로를 구축시킵니다.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은 불평 호소의 통로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그것을 고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직통 전화선을 이제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통로의 구축을 하고 컴플레인의 마케팅은 이제 고객 만족 경영.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과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컴플레인을 발생을 제거하고 고객 만족 경영을 이룬다. 자, 컴플레인의 제기, 고객의 평생 고객화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이 컴플레인에 제기한 고객에게 감사의 표현을 또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요. 심플로 이제 엽서를 이제 보내고다든가 분기별로 유통 매장 홍보 내용이 인쇄된 공중전화 카드를 발송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고객사원 특별 행사 우대권 발송, 음악회 초대권 발생, 특별 사은품 지급 등이 되겠죠. 즉 컴플레인 고객과 장기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고객하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 단어가 중요하죠. 고객 생애,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LTV. 그래서 라이프 타임 밸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기출문제 키워드인데요. 자, 이걸 향상시켜 고객 및 기업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고객 관계 마케팅. 자, 이게 고객 관계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컴플레인을 제기했던 고객들은 오히려 감동시켜 까다로운 그 고객을 영원한 단골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은 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 고객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라. 고객을 존경하라. 자, 고객의 초점을 맞춰라. 반응하라. 그래서 감정이입해서 행동을 하라. 그래서 고객을 안심시키고 재확신을 시켜주고 곧바로 행동하게끔, 액션하게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72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출제 빈도가 높은데 172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여러분이 강하게 좀 보실 내용이에요. 제 3절이죠. 어떤 단어가 기출의 키워드냐면 CRM입니다. CRM 전략 및 구현 방안. 자, 이 CRM이라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우리 용어 정리에서.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자, 그래서 밑에 CRM에 대한 얘기는 최근 기업에서는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파악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고객 관리를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CRM은 이 다이렉트 마케팅에서 DB가 중요하죠. DB.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으로 거치면서 세분화 마케팅, 틈새 마케팅, 개별화 마케팅, 1:1 마케팅, 관계 마케팅 등의 개념을 포괄해서 발전해 온 개념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판매 위주였습니다. 1970년대. 그래서 판매 위주로서 일방적인 공급이에요.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 영업 위주인데 1980년대는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도 CSI를 측정해서 이 고객 관리 일방적 관계를 갖고 따지고 영업과 판매 위주로 서비스하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이제 1990년대입니다. 개성화 다양화된 구매자, 그룹화된 고객과의 일방적인 관계, IT 기술팀 위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CRM입니다. 데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CRM으로 가면서 90년대 후반이죠. 그래서 능동적 파트너 대고객 관점은 그래서 개별 고객과 쌍방향 의사소통 이게 중요한 거죠. 개별화, 전사적 관리, 마케팅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RM의 배경은 자 기억해 보시면 이제 이 환경 변화 요인에 의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 자신에 알맞는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고요. 니은에 최근에는 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IT죠. IT 및 정보 네트워크 혁명은 기술 수준을 평준화시켜서 공급자인 기업 간의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고 자 기업 환경에 대한 변화의 위협 속에서 경쟁력을 또 유지하면서 고객 만족을 이루는 거죠.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고객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니을에 보시면 고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한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또 파레토 법칙이 또 나오죠. 20대 80. 그래서 우리가 상위 20% 고객이 80% 매출에 기여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CRM에 대한 우리가 목적과 장단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좀 가볼게요. 예. 자, 중요한 게 이제 어떻습니까? CRM의 목적과 장단점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특히 목적하고 장단점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CRM은 기업 간의 지나친 경쟁에 따른 고객의 이탈, 고객의 불만 이런 세부 상황에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고객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서비스와 마케팅을 차별화하는 것이 CRM 목적이다 실천 전략입니다. 세분화한다, 좀 더 차별화한다는 게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뭡니까? 이 기업은 CRM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장점은 기존 고객의 유지. 기존 고객의 유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부터 이제 수익성 증대, 수익성을 높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규 고객 확보. 자, 신규 고객 확보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규 고객을 모색한다. 그 다음에 대량 고객화라는 게 중요하죠. 대량 고객화. 그래서 매스입니다. 매스. 그래서 대량 개인화 개발화 10년에 한 번 구매 고객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고객화가 가능한 것을 이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RM 시스템은 넘기시면 이제 기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자, 리을에 보시면 CRM 시스템은 이제 고객별 수익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영업 전략을 추진해서 고객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모든 고객군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은 뭐예요? 우리가 구매 주기가 너무 긴 산업에는 적용하기 어렵죠. 10년에 한 번 구매하는데 고객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 웹 사용과 자동화의 문제, 그다음에 구현의 어려움과 완벽성에 대한 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M의 장점은 기존 고객 유지 관리, 신규 고객 확보, 대량 고객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한다. 뭐 그 정도만 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밑줄친데 위주로 다지고 별표 친데 위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7강이었고요. 18강은 CRM의 도입 방법과 고려사항 여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